많은 분들이 스피치 학원에서 스피치 훈련을 하면 발표 불안증이 극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스피치 학원에서의 발표 불안증이 극복될 수 없습니다. 아마 스피치 학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피치 학원을 다닐 때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 스피치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피치 학원에서는 발표 불안증이 극복될 수 없을까요? 먼저 발표 불안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발표 불안증의 원인은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의 억압을 받았거나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시작됩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엄하셨나요? 두 번째, 아버지가 술을 자주 드시고 술주정을 자주 부렸나요? 세 번째,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자주 했나요? 네 번째,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들은 경험이 있나요? 다섯 번째, 혹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나요? 여섯 번째,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거나 가부장적인 분은 아니었나요? 일곱 번째, 부모님이 너무 과묵하거나 말이 없지는 않았나요? 여덟 번째, 부모님 앞에서 충분히 재롱을 떨거나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고 성장하지는 않았나요? 아홉 번째, 부모님이 당신을 너무 착하고 얌전한 아이로 키우지는 않았나요? 열 번째,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란 기간은 없나요? 11번째, 혹시 어린 시절에 할머니에게 맡겨져서 자라지는 않았나요? 12번째, 너무 어린 시절 도외지로 유학을 떠나지는 않았나요? 13번째, 학교 생활 중에 국어 시간에 낭독하다가 떨었던 적은 없었나요? 14번째,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다가 떨었던 적은 없었나요? 15번째, 학급 회의 시간에 발표하다가 떨었던 적은 없었나요? 16번째,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거나 체벌을 받은 적은 없었나요? 17번째, 학교 생활에서 같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은 없나요? 18번째, 친구와 비교를 당하거나 경쟁을 해서 심한 열등감을 느낀 적은 없나요? 19번째, 직장 생활에서 상사나 동료들 앞에서 발표하다가 떨었던 적은 없나요? 20번째, 스스로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없었나요? 만약에 위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신은 발표 불안증 관련해서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표 불안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스피치 학원에서 각야, 거겨, 고교와 같은 발음과 발성 훈련을 하고 3분 스피치 훈련을 한다면 그것은 발표 불안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단지 스피치의 결과만을 바꾸고자 함입니다. 마치 굴뚝에 연기가 날 때 아궁이에 불을 끄는 대신에 굴뚝을 막아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표 불안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치료와 스피치 훈련을 통합해야 합니다. 최면과 NLP를 활용하여 잠재의식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발표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심리치료를 해야 합니다. 왜 최면과 NLP가 효과적이냐 하면 최면과 NLP는 잠재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트랜스 상태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상태에서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을 떠올리고 그 경험의 주관적인 구조를 바꾸어 줌으로써 즉 부정적인 경험에 연합되어 있는 기억을 분리시키고 원하는 결과를 연합시킴으로써 발표 불안증에서 벗어나서 스피치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경험이나 사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상상 속에 내부 표현할 것인지 그 경험의 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NLP는 바로 주관적인 경험의 구조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NLP를 활용하여 자존감을 향상시켜서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탁월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존감과 발표 불안증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리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백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리들 눈치를 보기보다는 오리들을 어떻게 리드하고 도와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당연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말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실수를 허용하는 편안한 첫 만남의 환경에서 충분히 긴장하고 떨면서 실수하는 경험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충분한 실수를 반복해야 할까요? 바로 모든 기술과 능력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기저귀를 어떻게 떼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저귀에 충분히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서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될 때 기저귀를 떼지 않나요? 걸음마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면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더 이상 넘어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서서 걷게 되는 법이죠. 발표 불안증과 스피치 긴장 떨림을 극복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충분히 긴장하고 떨고 실수를 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때 우리는 긴장과 떨림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말을 잘 하게 되는 법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충분히 긴장하고 떨고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조직 모든 구조가 실수를 허용하지 않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긴장하면 안 돼,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마음의 감옥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수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편안한 환경을 바로 참만남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짠만남의 환경 속에서는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서로를 수용하고 존중해야 하며 공감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아 개방해야 합니다. 마치 아기가 부모님 앞에서 마음껏 재롱을 부리고 자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억압이 되고, 억압은 응어리가 되고, 응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됩니다. 화병이 심리적으로 발표 불안증, 무대 공포증, 대인 공포증,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조절 장애, 불면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만들고 암, 당뇨, 요통, 류마티스 관절, 천식, 비염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과식, 폭식, 중독, 비만 같은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웅덩이의 고인물은 흘러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표현되지 않는 마음도 편안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표현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자신감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심리치료와 스피치 훈련을 통합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바로 정동문 변화 코치가 진행하는 최면 NLP 마음치유 스피치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곳을 두루두루 거쳐도 해결되지 않던 발표 불안증이 마지막으로 정동문 변화 코치를 만나면 해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바로 심리치료와 스피치 훈련 통합 시스템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표 불안증이나 무대의 공포증과 같은 걸림돌로 인생의 소중한 부분들을 포기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발표 불안증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식대로 훈련해야만 해결되는데 그동안 엉뚱한 방식으로 훈련해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용기를 내셔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